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이런 쪽은 아직 끝나진 않았다고 보여져요. 네. 에너지 그 쉘 업체를 봤을 때는 일단은 차트 이런 고점이 왔을 때는 저는 이제 차트로서 대응합니다. 뭐 실적 뭐 밸류에이션 사실 평가가 뭐 이렇게 성장주들은 할 수 없잖아요. 한번 2차 전지 네. 주식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선 2차 전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요즘에 2차 전지는 어떻게 좀 보세요? 솔직히 뭐 특히 난리가 아니었죠.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양극재 쪽이 난리가 아니었죠. 다른 것보다 많이 올랐다는 건 양극재 쪽인데 2차 전지 쉘 업체들은 뭐 좀 뭐 계속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이 최근에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E 뭐 두 번째였고 그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비치 이렇게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과열이 되면 그다음에 차트로 대응을 해요. 밸류에이션이 이게 평가가 안 될 때는 차트로 이제 대응하는 수밖에 없죠. 뭐 매수를 잡으려면 차트로 잡는데 이제 차트로 잡는데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에코프로부터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거는 이제 주로 여기서 바닥에 해가 떴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목걸이를 한번 꼈어요. 근데 이제 과열로 계속 간 거죠. 이거는 이제 뭐 특이한 상황. 보통 조정을 줬다 가거나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 상황 이제 왜냐하면 뭐 수급이라는 게 뭐 특히 뭐 누구 이사님께서 얘기해서 수급이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조정을 좀 줘야 되는데 더 이상 그걸로 현상으로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채널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을 이제 예언을 하긴 했어요. 우리 채널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고점을 여기서도 분리측장에서 지표를 계속 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뜨는 게 그 다음에는 뜨는 게 이제 캔들상의 지표예요. 캔들상의 지표인데 첫 번째 뜬 게 이제 캔들상에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르다가 주가가 이제 주로 하락할 때는 이렇게 많이 직각으로 서요, 주가가. 그럼 이제 너무 가격이 들어 이게 최근에 10만 원 하던 게 순식간에 8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것도 몇 기간이 2월 때, 1월 때부터 2개월 만에 한 2, 3개월 80만 8배가 뛰는 거예요. 조정을 줘야죠. 수급이라는 게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해도 주간에 이렇게 한 번에 하면은 이제 충격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차트상에 대응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 그래 도증 나오고 뭐 이런 게 일단 조심해라. 그리고 차트상 여기서 또 조심해라. 두 번째 또 여기서 또 한 번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주식은 원래 한 번에 안 죽어요. 쌍봉을 한 번 죽고 죽어요. 근데 쌍봉을 주는데 뭐 때문에 쌍봉을 줬냐면 이때 회사에서 자사주 그 600억짜리면은 지금 이게 가치로는 한 6천억짜리를 이제 소각 발표를 한 거예요. 자사주가 아니라 시비 전환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이거 500억 이슈까지 있는 것들을 그냥 소각해버렸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래서 이렇게 잘못 얘기했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뭐가 나왔냐면 실적 발표가 나와서 엄청 잘 나왔어요. 실적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딱 꼬리를 달고 못 내려오길래 제가 저희 제자들이나 저희 여기 채널의 유튜브에서는 이거 나는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이유가 끝났다고 했는 이유가 다음날에 내가 여기서 뭐라고 요 날 얘기했구나.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요 날 시작 전에 얘기를 했는데 왜 끝났냐는 오랜 경험이긴 한데 이 악재가 아니다. 호재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주가가 사실 이 호재가 그 정도 호재면 이거 뚫어야 되는 건데 이 호재를 뚫어야 못 뚫고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도 못 뚫어진 바람에 이제는 고점이다. 사실 엄청나게 쉬운 사인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대신 많이 올랐을 때 그냥 뭐 바닥에서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호재가 나오는데 호재가 만발하는데 주가가 못 올랐나? 그럼 상투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카카오도 한번 그런 얘기 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 카카오도 바닥일 때, 그때 막 사태가 있을 때, 내가 바닥이다 그랬어요. 그때 카카오 한번 볼까요? 바닥이라고 한 적이 이때예요. 이때인데, 이때 왜 바닥이라고 했냐면, 이 악재가 만발하는데 주가가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바닥이다. 그러고 나서 이게 거의 40~50% 올랐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은 조정 중에 있다만, 뭐, 모멘텀이 지금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바닥 잡는 데는 이게 아주 사실 이게 인간 지표라고 하죠. 인간들이 사실 욕심에 있어서 샀는데 그때 그게 누가 샀냐? 개인들. 누구 이제 개인들.
그때 사실 뭐 제가 이걸 에코프로 때 요때 보니까 내가 한 CFD 계좌로 혹시 공매도 물량이 있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14% 이자인데도 물량이 없더라고. 그래서 누가 다 찾는 물량이 없더라고. 그러면 그 정도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둥근해가 떴는데 예. 그래도 조정은 좀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이건 제가 봐서는 막 여기 지금 떴는데 일시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많은 거래량과 수급이 이게 개인들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60만 원 전후 오면은 60만 원 전후 오면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원래 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약간 이때 파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추세선이 깨졌을 때 파는 거고 꿀팁 다 나간다 여기에 파는 거고 그 다음에 밥 못 팔았는 사람은 원래는 내가 이제 매도를 할 때 팔았다가 못 팔았어. 내가 하도 오랫동안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고점에서 다 팔려고 하겠죠. 고점에서 팔다가 혹시나 해서 짜투리 남겨두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팔아서 남겨둘 때는 주로 이제 요거 다시 고점에 부딪힐 때 한번 이런 자리에서 또 줄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 또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려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이걸 누가 과연 사줄 사람이 그렇죠. 누가 있을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적 발표 다 났죠. 그다음에 아까 그런 6천억이나 소각하는 뭐 이런 엄청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분기 실적 나오려면 또 다음 분기로 가야 되고 실적이라는 게 이게 뭐 터질 게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의 재료로서 어마어마한 이슈로서 이 재료를 잡아먹을 만한 재료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봐서는 그걸 잡아먹을 만한 재료가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게 가장 숙제이긴 하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 이런 고점이 왔을 때는 저는 이제 차트로서 돼요. 실적 보니까 뭐 밸류에이션은 사실 평가가 뭐 이렇게 성장주들은 할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차트상은 이렇게 뭐 그렇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도 다시 볼까요? 에코프로 BM도 핫하죠. 에코프로 BM도 공매도 엄청 걸려 있던데요. 그렇겠죠. 공매도 사도 가지고 있으면 잘 안 풀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이제 기주회사니 아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기주회사고 이건 더블 카운트가 되니까 그건 원래 저평가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좀 생각보다 많이 이제 올랐던 거죠. 사실 아마 이동재 회장도 그 느낌, 만약에 그런, 아니었으면 안 팔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시장에서 팔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작 들어가고 이러니까 소각한 거죠. 이제 좀 무마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게 개인적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 에코프로 BM도 보면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먹구름이 한번 꼈는데도 이건 고점까지 이렇게 간 거죠. 이것도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캔들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캔들상에서 보통 여기 도치형이 나오고 원봉이 장악하면서 이렇게 깨지는데 여기서도 뭐 도치형 나오고 원봉 나오고 여기 나오고 두 번의 당봉이 나오고 캔들상으로는 여기서 깨졌고 두 번째로 이제 추세선상에서도 여기서 깨졌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깨져가지고 여기 다시 지지 한번 받고 떨어지는 양상이고 다행히 이제 60선과 여기 매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요 매물을 지금 그렇게 이걸 뭐 지지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지지를 받고 좀 올라가는데 여기는 오히려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좀 있고 수급이 에코 프로보다는 차트가 좋아요. 에코 프로는 워낙 밑에가 너무 많이 비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지지라인이 좀 약해요. 그래서 차트는 요거는 이제 해가 뜨고 어디까지 갈지는 요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 정도 오면은 좀 또 저항력이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해요. 또 여기도 이제 거래가 터진 부분이 여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어떻게 보면 매물대로 작용하는 거죠. 이것도 매물대로.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 포스코 한번 볼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도 이것도 이 꼴이 나오고 이럴 때 제가 조심 한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채널에서는 했는데 여기가 조정을 주고 이거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덜 오르고 이게 추세선상에서 이런 추세선을 갖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오버로 나갔다가 이런 추세로 보기 때문에 좀 거의 바닥권에 왔다고 보여져요. 그래도 이게 좀 매수 사인은 나왔네요. 블릭스상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뭐 일단은 다들 너무 조정을 많이 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 업체를 한번 볼까요? 네. 세일 업체를 한번 보면 저는 이제 일단은 그냥 막연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에너지솔루션은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보이시네요. 현재 뭐 이렇다 할 매수 사인도 없고 매수 여기서 잠깐 매수 사인이 나오긴 하고.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뭐 매수 사인 나오는 적이 있고. 근데 요거를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뭐 앞으로 뭐 계속 10년치 수준을 계속 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준은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이런 쪽은 아직 끝나진 않았다고 보여져요. 네. 에너지 그 쉘 업체를 봤을 때는 쉘 업체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쉘 업체를 봤을 때는 한 번에 또 한번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쉘 업체는 아직 기회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지금 오히려 해가 떴네요. 지금 이렇게 얘도 거의 지금 박스권인데. 박스권인데 2차 전지자 쉘 쪽은 아직 저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보여져요. 한 번 더가 아니라 아직 2차 전지는 쉘 쪽으로 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가 뜨고 계속 얘들 아직까지 뭐 지표상으로는 뭐 그렇게 그것도 박스권으로 보이시고 비슷하게 보이시네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갑이 누굴까? 네. 지금 근데 이제 원래 뭐 양극재가 최고 갑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맞아요. 양극재가 갑이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속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속될까? 왜냐하면 내가 그럼 최고의 그 갑은 내가 생각에는 일단 물론 소비자가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차를 생산하는 업체일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현대차다. 현대차가 그럼 내가 이제 1차 밴드 업체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이 얘들이 내보다 마진 더 난감하네. 얘들 내보다 마진 더 난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다른 경쟁 업체들 또 하겠죠. 그렇죠. 경쟁 업체들 치고 그러면 물론 물론 1등이고 저 좋은 쉘을 보유할 거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에는 또 더 좋은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고 더 나올 수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비싸면은 야 누구 말고 저 새로운 소재 만들어 봐. 딴 데서 계속 연구하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누구 가격 혼자서 다 나오면 뭐 안 놔둔다는 거죠. 제가 생각에.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게임 체인지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항상 이제 그래서 이게 너무 극으로 치달으면 또 새로운 극으로 치달으면 얘들 이익이 나는 걸 만약에 내가 밴드 1차 밴드 업체면 반대로 그 납품하는 업체한테 이게 양국체 야 누구만 안 가보니 그럼 이거 내가 만들어 아니면은 내가 너한테 안 주고 이익 많이 나는 걸 내가 가지 너 주겠어 누구 만들어 뭐 하여튼 뭐 충분히 아니면 새로운 소재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밴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익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막 막연하게 막 자동차 시장 커지니까 이게 지금의 흐름이 영원할 것 같고 초기라고 해서 막 영원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나이브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계속 추적을 해야겠네요. 뭐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차전지 뭐 깊이 있게 뭐 설명할 수 없지만 이때까지 뭐 오랫동안 투자하고 살아온 결과로서 그냥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실 때 이제 양극재 이런 쪽은 조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좀 조정일 때 기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셀 업체는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것 같고 네, 셀 업체는 아직 한 번이 아니라 아직 실적도 계속 받쳐주고 있고 실적이 이제 동반되면서 더 나오면서도 아까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계속 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사실 벌어져 있으니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밸류에이션이 이제 뭐 더 많은 매출액과 이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 주가도 팍 뛰겠죠. 그럼 2차 전지가 좀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하면 기간도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사는 거는 좀 괜찮다고 보세요? 그렇죠. 충분히 조정받으면 왜냐면 계속 그래도 성장하는 거는 지금 확실하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갔던 걸 좀 줄였다가 다시 또 기회를 또 놓치죠. 네.